쉬운 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시그마만 잘 넘기면 기말고사는 평가하는데 일단 24번 볼게요. 24번은 쉬운 거야. 너네 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빡세게 변형을 좀 시켜놔서 이게 명준아 문제에서 합이 주어지면 네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야? 합이 주어졌어 문제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게?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수업을 못하지. 박수 어디 갔냐? 어? 아 깜짝이야. 아 서준이가 누구나? 야 동건아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합이 딱 주어져. 그럼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게 뭐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돼야 된다고.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야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쉬운데 쌤 안 그래도 그 생각했는데 내년쯤에 너네랑 같이 수능을 볼까? 그 뭐야 쌤 목이 안 좋다 그래서 후두 백반증? 후두에 하얀색 무슨 뭐가 생겼다 그래서 잘못하면 암이 될 수도 있다고 이비인후과에서 그래서 현타가 딱 와서 아씨 그러면 내년에 수능이나 다시 와서 한의대정도나 가서 그냥 한의사나 할까? 아니면 의대는 너무 빡세서 가서 너무 빡세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야 너네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것처럼 명확하고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주면 이거 주면 이거 하면 돼. 저거 주면 저거 하면 돼. 그게 명준아 그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 수학이 뭐 이해하고 당연히 응용하고 이런 건데 가장 기본은 암기가 베이스로 돼 있어야 돼. 기본적인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거기서 이제 두 발 세 발 나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건데 용준아 얘를 보면 합이 주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더하기 2n이래. 이렇게 딱 줬어.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 k-1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걸 알아내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일반항 알면 알 수 있는 거지. an 알면 n자리 ak-1을 빡 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치? 합 줬지? 그걸로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야. 그런데 합이 동건아 심지어 개착하게 나왔지? 몇 차식? 2차식. 그렇다면 이 새끼의 n번장인 an이 뭐야? 아니 A 일반항이 합이 n제곱 더하기 s 이게 지금 sn이라는 뜻이잖아. 이거 이 새끼야 진짜 죽이고 싶다. 박진서 뭐야? 진짜 징그럽게 안 해워요. 뭐? EN 플러스 1이라고. 아유 징그러운 새끼들 정말. 빅백의 A잖아. 요 새끼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왜 받아냐? 오케이? 끝났어. 그럼 AK-1은 뭔데? n자리에 AK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4K 빼기 1이잖아. 이거 4K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시그마를 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닌 일반항이 1차식이군. 등차수열이구만. 2분의 개수 처음 3 마지막 59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비슷한 문제인데 얘가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이걸 혼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건 진짜 수학 잘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는데 이걸 이렇게 써도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게 2n제곱 더하기 3n이래. 자, 수아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게? 합쳤으니까 뭐 구해야겠어? 그렇지. 오, 잘해. NaN이 뭐라고? 4n 이렇게가 나와야 돼. 주소연 이해돼? 아이, 진짜 돼? 김가영 이거 이해돼?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이해돼? 안 되면 안 된다 해? 괜찮아. 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거면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은 요거야. 둘이 빼면 뭐 된다 했어? 이 새끼도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된다 했잖아. 요렇게. 그래서 그 문제집에 요게 요렇게 나와 있잖아. 요 표현이 좀 무식한 표현이야. 이걸 그냥 이대로 외우면 안 돼.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 AN이라는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여기서는 특별히 준 거야. 시그마를 배우기 전이니까. 근데 수열은 AN일 수도 있지만 NAN일 수도 있고 N제곱 AN일 수도 있고 N분의 AN일 수도 있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어떤 수열이 존재하는데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제외한다면 n번장이 남는 겁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1A1, 2A2, 3A3, NAN까지 이렇게 더한 게 요거라고 줬으니 합주면 SN 빼기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가지고 뭐 할 거야? 일반항 찾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n-1항까지를 빼면 남는 것이 요거일 거라는 생각이 어려워. 요거 1등 문제야.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 고딩들이 잘 없어. 영판 생각에서는 이거 맞추면 무조건 1이야. 참 좋아. 야, 근데 1학년은 올해 영판한 친구 1학년은 수학을 잘하더라. 신기하게. 너보다 잘하는데 이 떴어. 좀 많이 잘하는데도 이가 뜨더라고. 실수를 좀 했다고 하긴 하는데. 수연아? 수연이 몇 등했냐? 26등? 300명이냐? 나도구나. 잘했다. 1학년 300명이라던데. 자, 그래서 이렇게 영파가 내신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잡녀 안 가고 영파를 좀 갔더라고. 잡녀 다 없다는 게 이제 조금씩 이게 퍼지고 있나 봐. 무지성으로 애들 잘하는 애들 다 잡녀 쓰는 게 트렌드였었는데 잡녀 안 쓰고 창덕이랑 영파로 좀 많이 빠져서 창덕도 1학년도 수학 좀 잘하더라고. 190, 90 몇 점이야? 2학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91이야. 190. 자, 그래서 이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구하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빼기 4분의 2 얘를 구하래. 그럼 an이 n분의 요 새끼니까 n분의 이거 약분하면 4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요렇게 그럼 4 사라지고 정리하시면 2n 되는 거 보여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원분수는 위아래에 분모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수능에도 많이 나와. 시그마 수능 문제 나오면 거의 합으로 스타트하는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야. 합 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합을 주면 일반항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고 그 중에 쌤이 요거 외우라는 거 이제 좀 보여.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n에 관한 2차식이라서 얘만큼은 좀 편하게 구하자는 거고 그 기타는 무조건 n-를 집어넣은 거, 이 일반항에다가 n-를 집어넣은 걸 뺀 다음에 그게 두 번째부터 그렇고 첫 번째는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 국룰인데 2차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상수항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일반항이 무엇인지 바로 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29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 유형인데
역급수라는 새끼야. 혹시 모르니. 수능에는 무조건 안 나오고 내신에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집에 있으니까 할게요. 역급수라는 패턴인데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이야. 선생님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었었는데 이게 빠졌거든요. 빠져서 이제 시험에도 거의 안 내는데 혹시 모르니까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인데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S에서 공비를 한번 곱한 걸 빼주는 게 요 새끼를 푸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푼다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게 해법이야. 그래서 보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10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선생님 이거 아까 배웠던 것처럼 시그마 10개 그 다음에 n번장이 n이고 2에 n-1승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이거 계산할 수 있냐 너네? 이거 곱하기 노나서 할 수 있어? 없지. 지수만 따로 있거나 그리고 1차식이 따로 있는 건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바꿔도 계산을 못한다. n에 관한 2차식이나 3차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데 지수 곱하기 다항식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서 얘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걔를 좀 기억하자는 거야. 자 S 이게 S야 이게 S. 자 여기서 말하는 R은 누구겠어? 얼마겠어? 공비 뜻하는 건데 하나 얼마야? 2야. 맞아. 2 곱해 2 곱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봐봐. 신기한 상황이 펼쳐져. 한 가지 이렇게 뒤로 밀린다? 2를 곱하면 한 가지 이렇게 뒤로 밀려. 지수 기준으로 맞춰서 써주면 이렇게 돼.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등차 수열로 바뀌어. 등비 수열로 바뀌어. 1 플러스 이렇게 둘이 빼면 2지. 이렇게 둘이 빼면 2제곱이지. 이렇게 둘이 빼면 2 9제곱이지.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0승 해서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고 얘랑 마무리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게 근데 조심해야 돼. S가 아니라 1-RS라는 소리야. S 빼기 2S가 요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 계산하면 2-1분의 초항 1, 2의 10승 마이너스 1이 지금 얘를 계산한 결과고 따라서 2의 10승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0승 이게 마이너스 S라 그래서 9 곱하기 2의 10승 플러스 1 이게 S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시험에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안 나오는 확률이 90%가 95% 이렇게 되고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두 개 푸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요 특이한 수열은 이렇게 푸는 게 핵심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나 보이면. 근데 거의 안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30번 활용. 자, 격자점 개수 문제를 수열을 이용해서 풀면 좀 쉽다는 건데 격자점 개수 문제를 수열 이용해서 그냥 직접 우리는 이때까지 점개수 구하라는 문제를 직접 했는데 이제는 수열 배웠으니까 너네가 좀 편하게 풀 수 있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둘러싸인 부분 x축 y는 x, x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안에 경계선을 포함해서 내부에 들어가거나 경계선 위에 있는 자연수 점인 개수를 구하래. 1,1부터 스타트겠네. 2,1, 2,2겠지. 3,1, 3,2, 3,3이겠지. 이것들을 다 더하면 마지막은 10,1부터 10,10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전부 다 개수 더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55개.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이제 계속 그래서 고1 애들한테 고1 애들은 잘하는 애들 하니까 고1 애들도 개수 셀 때 거의 등차수열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 공수원 공수2에서도 이 수열을 배우면 개수 세기와 개수의 합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서 문제에 집중해야지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규칙성 찾으면 되는 거잖아.
x값이 커지면 따라 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등차 수열이라서 요거 10개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똑같다. 이렇게 64번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납법 볼게요. 기납법. 시그마보다 기납법이 진짜 훨씬 쉬워요. 등차 등비 쉬웠다가 시그마가 되게 어려웠다. 너네가 느끼기에는 등차가 그나마 좀 쉬웠다가 등비가 계산이 많아서 조금 빡셌다가 시그마가 진짜 어려웠고 대신 기납적 정의부터는 또 되게 쉬워져요. 자, 기납적 정의는 뭐냐면 일단 뜬 먼저 수열을 어떻게 정의해 놓은 거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야 라고 정의해 주는 걸 기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줘서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줘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면 이거 한번 안 배웠는데 한번 해볼래? 자, 이걸 이렇게 읽는 거야. 전항 그 다음 항.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태희야, 전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무슨 짓을 하면서 가래?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지? 등차 수열. 맞아,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등차 수열 AN이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이야, 표현.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좀 기억을 해두면 편해. 그냥 보자마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등차의 기납적 정의는 총 3개 정도 있는데 A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 항이 되려면 전항 AN번장에서 공차를 매번 이렇게 더할 거다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기납적 정의고 넘기면 AN을 넘길게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는 매번 일정합니다가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 그럼 매번 일정하면 세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번장을 뺀 것과 AN 플러스 1번장에서 AN을 뺀 것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매번 일정하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 중항을 쓰면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더하기 AN 2분의 1에 AN 더하기 AN 플러스 2와 같아요. 이것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이고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 거야.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반 안 나누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 똑같은 뜻이야.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등차 수열 얘기하는군 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리고 기납적 정의도 예전에는 되게 많았거든.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알파, 개차비 뭐 요 정도 한 6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그냥 다 노가다 하는 게 근본이에요. 노가다 하는 게. 그래서 교육과정 기술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선생님들한테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건 하지 말라고 시켜. 한 5번째부터 한 10번째 사이규칙이라고 해서 맥스가 거의 24개 정도? 직접 집어넣으면서 규칙 찾으라는 항 구하기 문제지 지금은 이제 일반항 구하라고 100번째 항, 200번째 항은 일반항을 구해야 구할 수 있잖아. 앞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가기는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제는 등차 등비 정도만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되고 나머지는 직접 넣어서 계산할 거야. 자, 등비 수열은 전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일정한 비율을 곱합니다. 요게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의 비율이 항상 똑같은 상수 R로 나옵니다. 요것도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의 비율이 n값이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똑같아요. 이것도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 다음에 다음
가운데 걸 두 번 곱하면 양옆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래서 되게 쉬워. 여기 앞부분 되게 쉬울 거야. 1800번 보시면 너네 다 쉽게 풀 텐데. 자, 수열이 다음과 같은 기납적 정의를 만족시킬 때 A2가 30이라면 A10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영준아, 이거 무슨 수열이고 무엇을 알려준 거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n이라고 쓰고 2를 넣었을 때 30이 나오도록 36을 더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10 집어넣어서 답은 6. 그래서 끝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13번. 자, AN 플러스 1이 3AN이래요. 동거나 이게 무슨 뜻이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3. 그렇지. A4 구하래요. 공비 두 번만 더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척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가 어디지? 3번 1820번 로그 2의 AN분의 AN 플러스 1이 1이래. 가영아, 그럼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지.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야?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2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57 곱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야, 그리고 5개 이하는 무조건 직접 쓰는 게 더 빠르다. 2의 8승. 뭐 개수가 많으면 막 일반화 시키겠지만 요거는 그냥 바로바로 찾아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A 4제곱 2의 13제곱이 지금 2의 8승이라고 했으니까 A 4제곱은 2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A1이랑 A3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A1이랑 A3. 그럼 A1 더하기 A3 A 플러스 AR 제곱 구하라는 거고 R이 2라는 걸 아니까 즉 5A 구하라는 문제예요. 1, 3, 5, 7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2 공비가 2인 것 같고 1, 3, 5, 7 곱해서 2에 8승 된다고 했고 2에 12승 어디에? A 4제곱 곱하기 2에 12승 A 4제곱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아 이게 2에 12승이라고? 13승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2에 마이너스 4승이 되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일단 이 두 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두 개가 아닌 귀납적 정의는 전부 다 대입해서 발견적 추론할 겁니다. 노가다 할 거예요, 노가다. 자, 보세요. A7구하래 1823. 얘 다르게 식으로 예쁘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A7 구하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항 찾는 방법까지는 보여주긴 할 테니까 한번 보기는 해보고 너네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A7 구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대입이 이제 교육과정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쌤이 지금 보여주는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답을 빨리 먼저 구해보면 아, 두 번째는 전항에다가 3을 더하면 되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항 두 번째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으니까 6을 더하면 되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전항에다가 9를 더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전항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를 더하면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규칙이 보이죠? 3 더하기 지금
굳이 쪘다가 안 집어넣고 3, 6, 9, 12 이렇게 더하니까 15, 18,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납적 중에는 근거나 다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로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기납적적인 킬러가 안 나오고 앞에서 나왔는데 수능에 기납적적인 문제가 하나 무조건 나와요. 기납적 증명 말고 기납적 정의가 무조건 하나 나오는데 작년에는 3점짜리로 나왔는데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4점짜리 킬러 문제가 다 기납적 정의였어요.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수학 공부 많이 안 한 친구들도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막 노가다하면서 규칙 찾으면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막 수영도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게 이제 일단 근본이 되니까 대입해가지고 풀 때 안 좋은 건 이거야. 1을 이렇게 넣어서 A2는 식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A2가 4구나.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3은 10이구나 해서 식을 전부 다 써가지고 풀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별로고 뭐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 전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전항의 넘버에 3을 곱해서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A2를 구하는 데는 3 곱하기 1을 더하면 되고 A3를 구하는 데는 전에다가 3 곱하기 2를 더해주면 되고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 3 곱하기 6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문제가 훨씬 더 할만해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라떼는 어떻게 표현해요? 라떼. 이걸 개차수열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AN을 유도하라고 배웠거든. 이거 참고로 보세요. 이해되는 사람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자, A3 자,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등차수열 일반항 유도하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AN 빼기 AN-1이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3n-1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AN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식을 싹 더해버리면 AN 빼기 A1만 남아. 그럼 그게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점점점 3n-1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함계수가 n-1개야. 그리고 처음과 끝을 더하면 3n만 남습니다. 그래서 3 2분의 3 n-1이 an 빼기 a1이 되고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그래서 7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7, 6 플러스 1이라 9, 7에 13 더하기 1, 64 원래는 이렇게 풀게 교육과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거 애들 진짜 싫어하고 다 수학 포기하는데 일주한다고 해서 다 빼버렸어. 다 드러내고 그냥 물어보는 게 이래놓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서 75번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10 이하로 물어보면 직접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 몰라도 상관없다고. 일반항 구하라고 아예 시험에서 이야기하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는 옛날 문제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29번 A6 구하래. A6 구하래. 자, A1이 60인데 A2 구하려면 다음 항 구하려면 전항에다가 전항의 항 넘버를 하나 큰 걸로 나눠준 걸 곱해서 갈 거래. 그럼 A2는 뭘 곱해서 갈 거냐면 2분의 1을 곱해서 갈 거래. A3는 전에 있는 거에다가 뭘 곱해서 갈 거냐면 2 집어넣을 거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갈 거래. 근데 중간 계산을 안 하는 게 아까도 더 유리했다. 봐라. 이것도 1 더하기 3이라고 하고 이걸 1 더하기 3 더하기 6이라고 하고 이걸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라고 하면 너네가 훨씬 더 쉽게 볼 거야. 그 다음은 12 더하고 그 다음은 15 더하고 그 다음은 18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수열은 소연아 이렇게 합치는 게 별로야. 합쳐 생각하는 게 별로야.
그냥 계산한 결과는 마지막에 필요할 때 하고 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규칙이 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야. 문제에서 A7, A6 구하래.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해도 되는데. 자, 2는 2가 끝이고 3는 3이 끝이고 4는 4가 끝이니까 6이 끝이겠지 분모가. 이렇게. 그래서 2는 2분의 1 곱했고 3는 3분의 1 곱했고 4는 4분의 1 곱했고 5는 5분의 1 곱하고 6는 6분의 1 곱한 거라서 답이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가 시그마보다 훨씬 쉬워요. 시그마보다 훨씬 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나오면 좀 짜증날 텐데 이거 조화수열인데 이것도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대입해서 녹아담는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45번까지 숙제요. 1845번까지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보시면 A1이 2분의 1이야.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분의 AN. 자, 이게 수학을 좀 잘하면 앞에서 무슨 걸 배웠었냐면 유리식 배울 때 이렇게 나오면 식을 분모가 항의 개수가 더 많고 분자가 항의 개수가 더 적으면 식을 조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더 좋냐면 요 식은 AN 플러스 1분의 1 하고 AN분의 3AN 더하기 1 즉 AN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생각이 훨씬 쉬워져. 그럼 뒤집어서 3 커지는 거야. 뒤집어서 3 커지는 거야. 뒤집혀 있는 게. 그러면 자 A1분의 1 뒤집어봐 2지. 그럼 A2분의 1은 얼마겠어? 5겠지. 3분의 1은 8이겠지. 이러니까 10번째를 물어본 거거든. A10분의 1은 요 새끼 일반항이 3n-1이니까 10 집어넣으면 29분의 1이겠지. 그래서 A10이 29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A12? 잠깐만. A1이 2 29 29분의 1? A1이 2분의 1이야. 그럼 A1분의 1이 2잖아. 그럼 A2분의 1이 5고. 아, 나 미쳤네. 내가 잘못했구나. 2, 5, 8 이렇게 되니까 얘가 29가 되고 따라서 A10은 2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분모의 항의 개수가 분수에서 분모의 항의 개수가 분자의 항의 개수보다 많은 건 불안정한 상태야. 항상 밑에가 적은 게 훨씬 계산이 쉬워. 그래서 항개수가 밑에가 2개고 위에가 하나면 뒤집어주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줘야 얘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냥 이 상태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조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한 3-4개 찾아보면 아마 너네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분모만 따로 이렇게 4개 찾아보면 직접 대입해서 식 조작하기 어려우면 직접 대입해서 2, 5, 8, 11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너네 분모가 30 커지고 있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9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4개 정도 찾아서 규칙성을 확인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39 A 2027 구하래. 이렇게 숫자가 크면 일반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순환할 거야 아마. 확인해 볼게. 첫 장이 5래. 몇 개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2천까지 안 가더라도 자 그러면 첫 장이 오면 1 집어넣으면 빼기 5를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장은 0이야. 세 번장은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5를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5고 네 번장은 다시 0입니다. 그럼 5, 0, 5, 0, 5, 0 이렇게 가니까 A 2027은 홀수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숙제요. 1840 아니네. 1849번까지 숙제요.
여기까지 꼭 다 해오셔야 돼요.